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오늘도 여전히 강세입니다. 반면 우리 증시는 일본 수출 규제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안개 속에 갇힌 모습인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딱 맞는 보석 같은 종목들 골라내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최현우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지금 딱 주목해볼 만한 업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나와주셨는데요.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떤가요? 네, 오늘은 좀 지지부진한 장세, 아직 관망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을 맞아서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군이나 뭐 어떻게 보면 설비 투자를 확장하는 종목군, 네. 그리고 업황이 개선되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입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이 많이 지금 동력을 잃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주식보다는 주식을 하더라도 국내보다는 해외를 하자, 해외 미국을 하자. 네. 미국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정말 종목군들이 역사적 그 사상 최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군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에 반면에서 이제 국내 증시는 굉장히 답보 상태. 수급이 뭐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에 좀 많이 몰리지만 그 몰린 수급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뿐이고 이제 그렇죠. 업황적으로 괜찮을 만한 업황들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유효한 입장이나 아직 시세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그쵸. 그게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이후에도 말씀드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대세 사이클 이전에 마지막 그 쉬어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조정받는 흐름이 지속되면서 이제 선별된 장세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 네. 일단 미국 증시부터 잠깐 보면 미국에서는 뭐 지금 잠깐 차트를 보여주시면 네. 그냥 흐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뭐 다우, 나스닥, S&P 500 다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게 네. 시간대별로인데 저희는 뭐 선강 후약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그쵸. 아니면 선약 후약 이렇게 나오지만 얘네는 선약 후강 이렇게 선약 네. 후강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네. 매핑으로 보더라도 초록색이 많죠.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그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도 네네. 뭐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 계속해서 어닝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수한 기대감이 시장을 보고 있지만 이제 국내는 사실 이렇지가 않습니다. 국내 맞아요. 쪽은 지금 잠깐 차트를 네. 보시면 너무 다른 코스피는 모습이죠. 뭐 조금 오른다고 하지만 이 지금의 최근의 며칠의 상승분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의 수급을 거의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네. 코스닥은 약세로 계속 슬금슬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네. 연저점 계속 기록하고 있고 뭐 사실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더라도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작년 10월에 굉장히 조정받았던 흐름에서 네. 코스닥은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코스피도 그 부분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그 올라온 부분이 전체적인 시장으로 퍼뜨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 특히 시장의 뭐 주요한 이벤트로 잠깐 살펴본다면 네. 이제 이달 말에 이제 페드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실질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미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다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제 0.25에서 0.5bp가 내릴 것이다. 근데 네. 이것도 0.5bp가 아니고 0.25로 조금 약세 좀 작게 발표한다면 오히려 시장 충격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유럽 쪽도 이제 ECB에서 이제 양적 완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면에는 아직 주가적으로 굉장히 좀 재미없는 흐름이 계속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네네. 부분이 있습니다. 뭐 특이할 만한 이슈로는 그 영국의 이제 총리양가 메이 이제 다음 메이. 총리가 네. 이제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뭐 강경파다, 뭐 노딜 브렉시트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그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고요. 어제 나온 얘기였습니다. IMF에서도 이제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네. 전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제 3.4에서 3.3인가 아마 0.1% 어느 정도 계속 하향 조정을 네. 하는 부분. 거기에 이제 미국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3에서 2.6으로 올랐고 오. 중국은 6.3에서 6.2로 떨어진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 그렇게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제 무역 분쟁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인 그 악영향이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 네. 나머지 국가들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멀어지고 좀 안전 자산으로 인한 회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카카오뱅크의 이제 5% 적금, 5% 예금이었나요?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 있습니다. 네, 어제 나왔고 네. 그게 이제 저도 이제 한번 해보려고 이제 네. 준비를 해보고 있었는데 오. 한 이제 몇백 넣어놓고 이제 한번 해볼까 하다가 네. 딱 안 하셨나요? 들어갔는데 이제 그 접속이 안 되면서 안 됐습니다. 접속사가 너무 많았나 봐요. 예, 이제
그 1,000명 해준다고 하죠. 이게 거의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한도로 뭐 이게 인원이 아마 100억인가 막 그럴 겁니다. 네네. 이게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많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뜻하지 않은 광고 효과만 거두게 그쵸. 되었는데 이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니면 조금 그 시중에 돈을 좀 불리거나 잠깐 그쵸. 묵히고 싶은데 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옛날부터 계속 언급드리는 여러 가지 종목군들 있죠. 5G, 뭐 오늘 같은 경우 KMW 또 신고가를 계속 네. 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OLED 쪽. 어젠가 이제 LG 디스플레이 3조 한다고 하니까 이제 관련주가 좀 들썩였는데 그것의 이면에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가 언제 될지 이제 그것에 대한 초읽기를 벌이고 있고 네. 개인적으로는 뭐 덕산 네오룩스 같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좀 연관돼 있는 AP 시스템 같은 종목도 있겠지만 LG 디스플레이 연관돼 있는 뭐 실리콘웍스나 뭐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전반적인 OLED에 대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네. 전기차 같은 종목은 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경쟁사가 나오면서 좀 약간 밀린 부분이 좀 주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는데 아직까지 뭐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 네. 아니면 국내 업체나 뭐 국내 시스템에, 국내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력 업종 세 개에 대한 견지적 그 방향성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만 투자를 하기에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카카오 적금을 놓치셨다면 이걸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 이렇게 좀 제가 주제를 달아봤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차화정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차화정, 네, 맞아요. 그때 제가 주식을 좀 세게 안 했고 그때는 좀 이렇게 약하게 취미 생활로 하셨나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취미 네. 생활로 그냥 즐기는 느낌으로 해서 이 랠리를 제대로 못 겪어봤는데 네. 차화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자동차, 그쵸. 그다음에 화학, 네. 정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시세를 주었고 어떻게 보면 주가적으로 굉장히 재밌었던 시절이었는데 네네. 그때를 추억하는과 동시에 저희 그 프로그램 대표 PD가 이제 이화정 PD인데 네, 그분을 이제 헌정하는 방송으로 네. 리츠, 네, 리츠. 화학, 그다음에 정유. 그래서 리화정을 한번 주목해 보자. 나는 이렇게 하면서 의미로. 네. 한번 준비를 저희 해보았습니다. 방송국 놈들에게 굉장히 잘 보이고 싶으신가 봐요. 그렇죠. 네. 그냥 해보는 말인데 이제 리화정이라는 말을 제가 네. 한번 해봤는데 네. 이 이면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투자 관련 아이디어를 좀 찾다 보니까 네. 리츠에 관한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국내에는 아직 그게 좀 활성화가 덜 됐지만 리츠에 대한 좀 개념이 약하죠. 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화학이나 정유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 한번 차트를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업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그쵸. 업황에 대한 뭐 투자에 대한 의견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고 좀 더 좋은 투자나 좀 더 뭐 밀착된 리딩을 네. 받아보고 싶으시면 저희 ITBC 스탁을 이용해 주시면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 리츠부터 하면은 네. 우리가 부동산을 리츠라고 그러죠. 부동산 투자를 이제 리츠라고 네.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은 주식은 별로다. 별로다. 네, 무조건 부동산이 부동산이다. 최고다. 네, 대마불사. 부동산은 절대 죽지 않는다. 어. 뭐 땅을 사야 되고 집을 네. 사야 되고 건물을 사야 되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말이 나오고 맞아요.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리츠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은 저도 옛날에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투자를 많이 많은 분들에게 제가 내용들을 도움을 배우면서 드렸잖아요. 느꼈는데 네. 정말 할 거 없으면 그거나 좀 박아도 리츠를. 예, 제가 배당주 되게 좋아하고 그쵸. 리츠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네. 그 리츠가 뭐냐면 리얼에스틱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고 리얼에스틱이 이제 부동산이에요. 그쵸. 예,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친구들이고 부동산.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 간접 투자하는 방식. 오.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내용에 투자를 하고 네. 그런 것들의 배당 가능한 이익을 상당 부분 배당으로 주기 때문에 네. 우선 우리가 배당주로 인식할 수도 있고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성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경기가 조금 뭐 밀렸을 때 네. 사람들이 뭐 돈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어디에 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카카오 적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굴릴지 모를 때. 네, 그럴 네. 때 한번 관심을 가져둘 만한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나왔냐면 이제 일본에 관한 사례를 잠깐 들어보도록 네네. 하면은 일본의 이제 일본은행 뱅크 오브 재팬의 BOJ라고 하죠. 네.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
주가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다르게 표현하면 잃어버린 니케이 지수입니다. 그쵸. 거의 니케이 225가 반등을 보이지 못하면서 뭐 그 안에서 종목군들은 뭐 신나게 바뀌었는데 네네. 크게 뭐 재미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경기 부양의 정책, 경기 부양 정책, 아비노믹스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부양책을 썼지만 그 부양책들에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을 살리자. 근데 주식시장을 살렸는데 그 어떻게 보면 공적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지금 국내에 대한 그 아이디어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말씀해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할 때 워렌 버핏의 워크셔 해스웨이인가 그런 회사가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데 국민연금도 비슷하고 어떠한 종목에 투자를 할까 그쵸.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웬만한 저희가 지금 실제로 그 고객님들이 아실 만한 종목에 투자를 하면 이 종목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망하면 그 종목 전체가 다 손실 처리가 되고 상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대한 기업의 뭐 합리적 가격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좋겠지만 네. 그 달리 말하면 망하지 않을 기업에 투자를 해서 소위 말해 존버하는 겁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에 나오는 과실, 그 업황에 대한 장악력을 수익으로 환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장기 투자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데 네. 일본에서 그 경기 부양 체계 하나로 이제 증시에 대한 안정 대책을 하면서 네. 일본 증시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였는데 그 투자의 대부분의 과실은 어떻게 보면 리츠,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를 투자를 하는 게 사들이는 것을 사들이는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호텔 및 리조트에 대한 숙박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증가 그런 쪽으로 관련된 종목군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그런 거에 투자를 하면 이제 리츠 관련 종목군들이 좀 화랑을 그쵸. 볼 수도 있고 그 화랑이 이제 그 리츠 관련 담당 주식들, 네. 뭐 호텔이나 네. 아까 말씀드린 리조트나. 리조트나 이런 뭐 부동산 관련 그런 것들이 되니까 그쪽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고 네. 그 리츠 관련 종목군들이 생기려면 또 다른 자산군을 편입해야 되니까 내수 진작 효과가 일어난다는 좀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본 리츠를 한번 상징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이제 투자를 하면은 어떤 거 투자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부동산에 대부분이 부동산을 하고 부동산에 있고 그럼 부동산에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되게 아파트죠. 아파트나 건물 투자. 오피스텔이나. 좀 그쵸. 돈이 있으신 분들은 뭐 주식도 하고 뭐 채권도 하고 하시겠지만 가계부채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리 국내의 특징적인 부분, 그쵸. 가계부채가 많다 이렇게 네. 할 수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게 미국도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그런 걸 이면에는 있죠.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 그 내용 거기에 이제 가계부채 대부분이 자기의 집에 대한 담보대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인들은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중에서도 배당주나 아니면 말씀드린 리츠 관련 종목군들을 투자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굴리고 있고 그것의 원동력이 그래서 미국 주식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재선하기 네. 위해서는 경기가 좋아야 되고 그 경기에 좋아지는 척도의 기준은 증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의도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에 이제 재선까지 하고 그 트럼프의 그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가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 그 시발점으로 네.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 금리 인하 굉장히 원하고 있죠, 트럼프가. 네, 트럼프가 계속해서 네. 한다고 하는데도 오늘도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 뭐 금리 인하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해야 식으로 된다, 강력하게. 거의 숙제 검사를 하듯이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미국 역시도 리츠 쪽이 발달되어 있다.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리츠가 32개라고 하고요. 그런 국내랑은 좀 다른 흐름이죠. 다르네요. 또 금리 인하의 수혜, 금융 비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리츠에 대한 수익에 대한 증가, 그 수익의 증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되고 그 배당을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네.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네. 국내 리츠를 검색하시다 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뭐 있죠? 커피 한 잔, 밥 한 끼 가격으로 우리가 건물주를 대보자. 근데 가능한가요? 왜냐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한국이나 미국, 일본을 비교를 했을 때 네. 우리나라가 리츠에 대한 개념이 가장 약한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죠. 부동산이라는 건 큰 돈이 있어야만 하는 건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한 번 내리거나 한 번 오르면 쉽게 변동이 안 되잖아요. 그럼 리츠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츠가 옛날에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대형 리츠 같은 종목군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소형 종목이고 네. 매수를 하려고 해도 내가 한 100만 원 투자해볼까? 그러면 막 호가가 몇 개 없어가지고
뭐 투자를 투자를 하기가 하기가 금액이 애매하고. 좀 애매해요. 그래서 네. 저도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하나 네. 당부드릴 거는 굉장히 많은 돈이 있으시다면 저희 네. ITV 스타과 함께 하시고 조금 한 100만 원, 200만 원 종목군에 네, 네. 대해서 뭐 어떠한 투자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겠다. 뭐 음. 리츠 쪽을 관심을 한번 두시면 좋을 만한 게 네. 이 리츠가 이제 그 건물에 투자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 건물에서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건물에 뭐 임대 수익이라든지 어. 건물의 시세에 대한 그쵸. 부분, 이 건물을 솔직히 매각을 한다던가 네. 뭐 임대를 했을 때 그 임대료를 네. 소위 말해 엠빵 친다고 하죠. 그쵸. 이렇게 나눠서 이게 저희가 받는 그 임대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 월세를 받는 임대 사업자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죠. 최근에 이제 대형 공모 리츠가 한번 좀 미끄러진 부분이 있었지만 네. 어느 정도 괜찮은 리츠들이 상장을 하면서 이 투자자분들, 일반 투자자분들에 대해 기회가 확대된 점. 네. 그리고 이게 결산 때마다 배당을 잘 줍니다. 아, 예, 저도 배당을 이제 또 굉장히 잘 주는군요. 제가 이제 연말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초에 이제 배당 관련 항상 시즌이 배당, 오면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어. 저는 종목군을 좀 많이 다양하게 가지고 투자를 하기 하시죠.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는데 네네. 그 받을 때마다 재밌는 게 이제 어떠한 종목군들은 이제 시세가 많이 빠져서 네네. 사실 배당을 받아도 아 이게 배당 감안하면 거의 똔똔이다. 거의 별로 수익이 별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리츠 관련 종목군들은 아 시세도 오르고 배당도 어. 잘 주고 네.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 한번 종목군별로 함께 차트와 함께 보시면 네.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지지부진한 이 말도 안 되는 흐름이 흐름들. 있겠지만 네. 종목군 그 종목군이 이제 삼성전자 아이고 삼성전자의 볼까요? 일봉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흐름으로 SK 하이닉스의 흐름으로 네네. 지금 시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움직이네요. 근데 우리가 리츠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만한 종목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는데 네. 맥커린프라가 있습니다. 맥커린프라. 근데 정말 밥값이나 커피값으로 할 수 있나요?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요? 맥커린프라 가격은 지금 오늘 11,700원이고요. 되겠네요. 네, 두장 저는 한 값이네요. 7,000원대에 들어간 거, 7,000에서 어. 8,000원대에 들어간 것 같은데 네네. 거의 한 작년에 들어갔을 거예요. 오. 사실 저도 투자하는 종목이라 이게 직접 제가 말씀드리기 좀 보여보고 그런 계신- 게 네네. 이 말씀드릴 만한 종목 저 다 갖고 있거든요. 이게 비중이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네네. 이 관련 종목이 우리나라 리츠 중에선 가장 좋을 만한 종목입니다. 뭐 어. 시설 투자 쪽이고 4조 원을 기록하고 있고 네네. 시세적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호가적으로는 조금 금액대 대비해서는 좀 약한 흐름일 수도 있겠죠. 네. 이게 뭐 하는 그룹이냐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볼까요?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서 네. 한번 그 기업을 또 쳐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네. 번씩 이걸 한번 해보시면 진짜 네. 100만 원 이상 투자하시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맥쿼리 맥쿼리 인프라. 인프라. 네, 맥쿼리 인프라 한번 뭐 쳐보겠습니다. 무조건 뭐 나오면 배당금, 배당일, 뭐 부동산 연관 검색어에 네, 많이 나오네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투자에 대한 내용, 막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 이런 뭐 언론 보도 및 공고. 네. 이 순수한 인프라에 대해서 옛날에 이제 MB 정권에서 이런 부분에 그 이명박 정권에서 네. 이제 좀 굉장히 수혜를 많았던 그쵸, 종목 중에 부동산 하나인데 쪽. 네. 우리가 이제 전자공시에서 어떤 걸 볼까요? 정기공시, 사업 반기, 사업 1년. 보고서, 뭐 반기 보고서. 왜 없지? 아 여기 없으니까 다른 네.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없지? 없네요. 뭐 제가 지금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안 본 지 꽤 돼가지고 아, 이 종목에 관한 부분은 네. 매출이나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이게 왜 안 안 나와 나오냐? 있네요. 얘네들은 포트폴리오를 이미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일단 뭐 분기 보고서나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없는데 일단 직접적으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용이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종목은 이게 있는데 네. 맥커리는 제가 없는 게 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네네. 회사 자산을 보시면 네. 맥커린프라가 주요 투자하는 종목군들은 되게 이렇습니다. 광주, 뭐 터널, 고속도로, 뭐 지하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중공업 쪽이네요.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투자에 대한 수익을 확대하는데 이렇게 네. 좀 얄짜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고 내용이 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 정보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프라 펀드예요. 인프라 아까 펀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리츠 쪽하고는 조금 연관이 덜 할 수도 있겠지만 민간 투자에서 시세적으로 종목군에 대한 그 투자가 확대됐을 때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고 오.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묻어둘 만한 종목군 네.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추세로 뭐 차트로 봐서도 뭐 굉장히 좋은 흐름. 요 며칠간 제가 빠졌지만 이때 네, 제가 네. 확인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 이게 이 투자의 리츠 관련 종목군이나 이런 배당 관련 종목군들은 거의 그냥 종목 돈이 생기면 좀 얼마씩 하시고? 계속 넣어놓고 이제 확인을 안 하는 네, 쭉 이런 보시는 느낌으로 거죠? 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한번 좀 추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종목이 이제 신한 알파리츠입니다. 신한 알파리츠. 이게 최근에 상장한 종목
아니겠지만 그래도 쭉 흐름이 예, 흐름이 이어지네요. 굉장히 좋은 네. 종목군 중에 하나고 한번 자료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네, 자료화면 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어떤 게 있죠? 흐름이 굉장히 이쁘네요. 자료화면 있을까요? 리츠에 관한 내용을 한번 좀 요약해봐라, 네, 요약할 만한 나왔네요. 부분. 그 전에 하나 있는데 그거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츠가 이제 이게 다른 데서 좀 긁어온 건데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인이 있고 이것을 받아서 뭐 우리가 그 건물주가 이게 챙겨가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사실 임차인에 대한 문제 이게 그 세 들어 사시는 분이 월세를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걸 제가 다 따박따박 받고 그것을 다 나누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고로움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부동산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면 더 수고로움이 들겠죠. 그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옛날에도 저희 회사 건물이 네. 그 전에 서여의도인가 그 있었을 때도 그 건물에 계신 분의 건물주가 몇 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데 그 담당하시는 회사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네네.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월세를 확인하고 이거 받아가시고. 리스트를 정리하고 신규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을 상담하고 이게 임차를 도와주고 네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겠다 그쵸. 이런 걸 느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리츠도 사실 그렇습니다. 한번 사진 잠깐 다시 볼까요? 다시 보시면 네. 투자자분들이 리츠에 대한 그 리츠 펀드에 대한 주식을 투자를 하시면 그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거의 동일한 흐름, 특히 거기서 이제 부동산의 시세 상승이나 그런 것의 흐름에 못지않은 네. 그 임대 상승,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함께 얻을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두 번째 화면 볼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릴 만한 종목 두 가지가 크게 대표적인 종목이고 좀 큰 네네. 종목입니다. 신한알파 리츠 같은 경우는 광교 크래프트 타워가 매입 자산이고 뭐 네이버나 스노우나 무인양품, KT, 유베이스가 새 들어 살고 있습니다. 우와. 네, 그 건물에 새 들어 살고 있어요. 네, 우와. 운영사가 신한 리츠 운용이고 네. 지난해 8월 8일 제 상장을 기억하는 게 네. 이때쯤 제가 상장했을 때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계속했거든요. 그럼 네이버가 임차인이면 그 분당 쪽 가면 있는 네이버 건물. 판교잖아요. 그 네, 건물인 판교 크래프트 타워. 오, 제가 우와. 판교 크래프트 타워 네. 가봤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제가 판교에 살아가지고 네네. 판교 친구가 KT 쪽 그 네네. 라인에 근무를 하는데 한번 가봤어요. 그 네. 친구 만나러 가볼 겸 시간이 좀 남아서 네. 이 건물에 실제로 들어가서 1층부터 6층이었나 쭉 한 바퀴 올라오면서 보셨어요? 네. 예, 그 건물을 보면서 아 이게 어떠한 무인양품도 실제로 가봤거든요. 정말요? 지금은 좀 일본과의 제재에 대한 이슈로 있죠.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관련된 기업에 대한 건물을 하나씩 보면서 그 건물에 어떠한 게 들어가 있나. 뭐 보면은 뭐 성형외과 같은 것도 있었고 네네. 뭐 피부과도 있었고 좀 비쌀 네네. 만한 그런 수입이 그런 잘 것들이 나는,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오. 자료화면 다시 보시면 네. 신한알파리츠를 잠깐 보겠습니다. 신한 알파리츠 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네네. 검색하면 배당이 나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정보에서 네, 재무 정보 들어가 보시죠. 이거는 좀 내용이 나와요. 유진투자, 유진자산, 하나손해보험, 신한리츠 지분을 정말 많이 가고 현대차도 갖고 있죠. 그렇네요. 얘네들이 뭐 돈이 뭐 남아 돌아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매출액이 200억인데 이게 3월입니다. 네. 영업이익이 120억입니다. 말도 안 되는 흐름이 있죠. 당기순이익 50억. 아니, 50억. 굉장합니다.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편이고요. 제가 네네. 기억하기로 한 7%인가? 한 8%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아까에 대한 부분이 좀 미스매칭이 있었던 점 네. 죄송하고 지금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있습니다. 보시면 리츠의 산업의 특징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쭉 이제 흘러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사업보고서를 맨날 보니까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보죠. 이때 작성일 기준의 상장 리츠는 총 5개인데 제가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두 개였죠. 이리츠 그쵸. 코크랩과 신한알파 리츠. 네네. 뭐 맥커리 인프라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리츠에 대한 자산 규모가 32조 사실 좀 많이 적습니다. 그런 부분 네. 총 자산 대비 리츠에 대한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런 부분 중요할 만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볼 때 오피스 임대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오피스가 좀 공실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정말 좋을 만한 지역, 그 굉장히 좀 좋을 만한 지점에는 인프라 오피스가 괜찮은 굉장히 지역 많이 나오고 괜찮죠. 있고요. 네. 이 영업 프라임, 뭐 유가증권 상장 있고 판교 크래프트하고 제가 가봤고 네. 용산 더 프레임은 제가 안 가봐서 이건 나중에 볼 것 같고 네. 임대율은 96.9%, 거의 거의 풀이죠. 네, 98.9%. 예. 거의 진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네네네. 판교 크래프트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보시면 네, 되게 이뻐요. 네. 실제로 가보면 장난 아니고 지금 커피도 비쌉니다. 이 1층에 커피집이 있는데 장난 아니고 그렇군요.
판교역 바로 앞에 있고요. 아, 네. 네. 교통이 또 굉장히 네,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뭐 블루홀은 참고로 그 배틀그라운드 만든 네, 그런 회사죠. 네네. 스노우, 뭐 네이버, 뭐 이런 거. 네, 어디가 계약이 다 돼 되어 있고 있는지. 메머드 커피. 메머드 커피는 참고 여의도에 있는데 굉장히 큰 커피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임차료에 대한 부분 뭐 용산 더 프레임타운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네. 좀 더 투자를 할 때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이것도 역시 용산역 바로 부근에 있고 뭐 그렇네요. 자신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쭉 나오고 있고 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네. 배당도 있지만 지금 차트 흐름이 지금 투자하기엔 좀 위험해요. 근데 그렇네요. 이 말씀을 제가 정말 옛날부터 드렸어요. 그럼 언제쯤 투자가 적절할까요? 이때 투자 이게 사람이 상장할 놓쳤다며. 때부터 제가 초반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빠르게 들어가셨네요. 예, 전 배당 받은 것도 다 이제 얼마 아.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몇백만 원밖에 안 되니까 사실 그게 좀 저는 가볍게 얘기할 수 있긴 한데 네. 사실은 중장기로 박아둘 만한 정말 좋은 종목군 중에 하나고 네네. 제가 처음 계좌 개설한 게 키움증권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계좌를 좀 많이 만들어서 제가 증권사별로 웬만한 계좌는 다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첫 거래를 이제 키움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키움에 익숙해져서 여기에 이제 조건식도 공부를 하고 네네. 뭐 차트에 대한 내용 이런 거 관종이나 이런 것도 다 여기 때려박았는데 네. 실계좌도 제 키움에 계좌가 있는데 그게 첫 거래나 이런 그 거래나 그런 부분이 물론 이 리츠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지금 네네. 남아 있는 종목이 세 종목인데 딱 이 종목들이에요. 리츠. 맥커린프라, 네. 시나랄파리츠, 이리치코크랩. 아까 자료화면 잠깐 보시면서 이제 네네. 이리치코크랩을 한번 말씀드리면 네. 이리치코크랩은 이것도 상장했을 때 재밌었습니다. 이게 이랜드 쪽 계열이에요. 그렇네요. 이랜드가 아울렛. 어떠한 업체인지 아시죠? 알죠. 네, 굉장히 그쵸. 좋은 회사 중에 하나고 네. 뭐 물론 책을 많이 읽게 한다고 해서 독후감 쓰게 한다고 해서 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악평이 나오고 네. 있긴 하지만 이랜드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기대 복지도 수익 굉장히 보시면 좋고요. 네. 5년 평균 7.2%, 오. 알파리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10년 평균 7%. 네. 네, 기대 수익 엄청나죠. 아까 뭐 1년짜리 카카오뱅크가 5%라고 했으니까 네네. 사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네네. 매입 자산은 NC 야탑점, 뉴코아 일산 평촌점, 오. 2001 아웃렛 중개 분당점 네. 좋은 데만 골라서 저 투자를 하고 2001 있습니다. 아울렛은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저희 집 근처인데 좀 오래됐어요. 가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어렸을 때 쇼핑 되게 많이 했거든요. 장사 잘 됩니까? 지금은 조금 흐름이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굉장히 좋은 쇼핑몰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데 굉장히 핫했죠. 2001 아울렛. 그쵸. 네, 그 그 핫한- 영화관도 있고요. 핫한 흐름이 주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주가 사실은 보니까요. 이 차트를 오랜만에 보는데 네. 계속 가고 있어요. 그렇네요. 한번 전고점 한번 신고가 뚫었다가 네네. 이제 배당락 걸려서 이제 이게 죄송합니다. 좀 밀리나 싶었더니 다시 또 올라왔다가 약간 밀렸다가 올라오고. 근데 약간 밀렸다가 보시지만 그래도 5,800억 원, 5,800만 원, 아니 네네. 5,800원 얼마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 있고 네네. 사실 이게 시총이 이제 4천억이라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죠. 그렇죠. 좀 작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제 거는 제가 배당이나 좀 추가로 불입을 좀 해서 수익률이 조금 그나마 더 적지만 그래도 수익률로 하면 이것도 한 40%될 거거든요. 그래서 크네요. 이게 그 주가적인 모멘텀도 있지만 배당도 좋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배당주라고 한다면 우선주 많이 꼽잖아요. 맞아요. 제가 우선주로도 좀 재미를 봤는데 우선주가 옛날에 재밌는 게 배당도 잘 주고 네. 간혹 무슨 M&A 같은 거 걸리면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올라가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저도 네. 제가 아는 종목인데 갑자기 급등 어. 종목 한 10% 15% 올라오는 그 네. 차트 그 조건식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올랐지? 그래서 근데 뭐 누가 M&A 엮였어. 네, 바로 네, 막 이렇게 순식간에 빨리 뭐 공인지서 들어가서 팔곤 하는데 네네. 이 이리치코크랩은 그거랑은 좀 다르게 시세적인 차익도 물론이거니와 배당에 대한 부분까지도 얻을 수 있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네네. 말씀 드려보고 이 리츠에 관한 부분이 이거 이외에도 좀 약한 좀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떤 모두 점이 투어 있을까요? 리츠나 뭐 아까 그 밑에 자료 화면으로 나올 텐데 네. 좀 약세인 흐름, 모두 투어 리츠나 뭐 여러 가지 흐름이 좀 약세인 흐름도 있어요. 네네네. A탑 리츠인가 뭐 이런 한 200억, 300억 미만의 네. 되게 작은 네. 리츠가 있어서 네. A 리츠, A탑 리츠, 모두 투어 리츠 이런 애들은 조금 투자를 하실 때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왜냐하면 네. 호가가 얇아서 그쵸. 100만 원 정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호가 다 먹어버립니다. 어. 네. 조금 힘들 것 같고 네. 올해 이제 상장을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홈플러스 리츠나 롯데쇼핑 리츠가 상장을 한다고 해요. 네네. 우리나라 대표
거의 물류 업체이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것도 좀 저도 기대를 해보고 있고 네네. 물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것을 뭐 한 1,000만 원, 1억 몰빵 친다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네, 그쵸. 어느 정도 내 투자에 대한 그 베어리어에서 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정말 제일 좋은 안전자산은 지금 현금인데 네. 그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처로 리츠 쪽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해서 뭐 제 사례까지 들으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리츠 쪽을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 삼성이 부동산을 많이 매각을 했거든요, 최근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품이 이제 꺼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겠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별된 시장별로 선별된 종목군별로 굉장히 그 차별화된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리츠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에이탑 리츠나 뭐 모드투어 리츠 이런 종목군들도 뭐 나름 좋은 자산들을 형성하고 있지만 주가적으로는 너무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학과 정유는 제가 간단하게 차트와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리화정의 화 차례인가요? 리화정의 화입니다. 화학은 이제 종목별로 달라요. 이제 오. LG 화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화학.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LG 화학에 대한 그 주가로 투영하고 싶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네, 그렇네요. 그 이승우인가 이승우인가 그 CF 있잖아요. 그 갈까 말까 모르세요? 어서 옥션이라고 그 옥션의 광고인데 지금 화학이 지금 그렇습니다. 네.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고 LG 화학이 갖고 있는 공장 증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주가적으로 반영할 만한데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롯데케미칼도 롯데케미칼도 한번 볼게요. 저도 좋아하는 종목인데 네네. 이것도 아직도 바닥을 그러네요. 다졌나 안 다졌나 확인하고 어디가 있는 바닥인지 잘 네. 모르겠는. 우리가 네. 흔히들 락바텀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가적인 락바텀. 용어도 진바닥. 오. 우리가 이제 진짜 이거 바닥이야 하고 몰빵 치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그럼 지하 1층, 아, 지하 2층 계속 내려간다는 이런 경우가 얘기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확인하시고 웃돈을 주더라도 높은 가격에 사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안전하다고. 안전하게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 하나케미칼도 하나케미칼도 볼게요. 이게 태양광 이슈도 있고 OCI랑 뭐 더불어서 국내를 대표하는 업체이긴 하지만 아직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렇네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마다 이런 비슷한 흐름에서 한 번 더 밀리고 다시 반등하고 물론 뭐 백박스권이라고 한다면 19,800원에서 지금 21,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모아간다면 네.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 따지면 더 좋은 종목이 훨씬 많거든요. 지금 주가적으로 뭐 밸류에이션으로 PBR이나 PER로 정말 저퍼 아니면 PBR로 정말 지금 자기의 그 유동자산 네. 심지어 어떤 회사는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보다도 주가가 그 시가총액이 낮아요. 그런 종목군들이 정말 소위 말해 세고 셌기 때문에 네네.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 업황적인 밸류에이션 측정을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유 쪽이 지금 현재 좋습니다. 지금 정유. 유가가 굉장히 네. 좀 조정폭이 그 변동폭이 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SK이노베이션을 잠깐 보면 그러면 리화정 중에 정유가 제일 먼저 그나마 괜찮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리부터 리부터. 리 선생. 정화 이렇게 보시는 리정화 건가요? 그럴 수 있겠지만 네네. 저는 리화정 밀고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잠깐 네. 지금 보시면 지금 딱 돌렸어요. 지금 흐름 돌리고 흐름이? 지금 이제 차트 네, 이제 만들어가고 들어갔네요. 있는데 네. 다만 시가총액이 이제 16조나 되니까 얘가 지금 무거워요. 힘이 좀 네. 약합니다.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얘도 약하고 하지만 우리가 옛날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좋았던 흐름에서 이제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가고 있어요. 슬슬 가고 있습니다. 근데 화학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정유 마진, 이런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 공부를 하지만 네. 뭐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 이 실적에 관한 부분은 2분기에까지도 솔직히 좀 평이 안 좋아요. 아까 화학도 마찬가지고 네. 3분기부터 좀 밸류에이션이 좀 개선된다고 이런 내용이 함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까지 조금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SK이노베이션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럼 비슷한 종목 S-OIL이 있습니다. S-OIL. 이것도 차트 정말 좋습니다. 네. 주가적으로도 지금 이게 한 10조 정도 딱 되는데 이제 딱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제 돌리는 부분,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제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때 들어가는 게 정말 베스트인데 그쵸. 이때가 최고인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죠. 보시면 이때가 최고인가? 속았지? 하고 밀리고 네. 이때 반등하나? 이때 반등 보고 들어간다? 속았지? 하고 또 밀리고 어느 정도의 내려갔다가, 락바텀에서 딱 네.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 이제 네. 슬슬 S-OIL의 그쵸. 반격이 시작이 되고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투자에 대한 그 책도 읽고 그쵸. 강연도 보고 하긴 네. 하지만 무조건이란 말은 저도 못할 것 같거든요. 저도 솔직히 전문가로 일하고 종목을 네. 추천하고 종목 가면 정말 좋고 안 가면은 그 어느 시점에서 비중을 추가할까, 그쵸. 어느 시점에 손절해야 될까, 네. 손절도 굉장히 많이 치고는 하는데 확정적인 내용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다 전망치고요. 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건 예상 못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이렇게 길게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러시아가 이제 영해를 저희 영공을 침범하니까 네. 저희가 이제 사격을 어느 정도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또 헛소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중국도 왜 그렇고 했냐, 있고 우리는 맞았죠. 좀 반격을 주고 있고 네. 한일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한일 무역 분쟁이 좀 장기화되고 이게 장기화되는 있고. 부분에 네. 있어서 뭐 일본의 아베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국내의 정치적인 좀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지지율의 반등이 지금 이런 반일 감정에 기초한다는 느낌. 자유한국당이 또 반일 쪽으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반일 되게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북 관련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복지 이런 쪽을 좋아하고 자유한국당은 뭐 성장이라던가 기업 환경 경제 이런 쪽 경제 쪽으로 네. 좀 중화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맞섰을 때 우리가 총선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보니까 유시민 관련주가 또 확 올라가는 거 네. 보니까 정치인 관련주도 아직도 지금 시세가 시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 네네.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길어지고 한일 무역 협상도 한일 무역 분쟁도 네, 이게 또 길어진다면 길어지고. 이제 굉장히 종목별로 선별된 종목별로 장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느 게 오를지 사실 잘 모를 것 아무도 같아요.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정말 많은 업황들에 대해서 한번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아가시고 그것에 관해서 이제 비중도 조금씩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고 하겠고요. 네.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내용은 저희 쪽 댓글이라던가 저희 쪽 상담 채널 열려 있으니까 한번 네. 말씀 한번 나눠보시면 좀 더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서와 리화정 특집, 리츠화학 정유 특집으로 함께 이야기를 꾸며봤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하고 알찬 말씀 도와주셨는데요. 오늘 수고하신 최현우 전문가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대와 상황에 맞게 테마주도 정말 빠르게 변하는 편이죠.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이제 업황과 종목들 다시 한번 방송 다시 보기로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현명하게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